오늘은 임진왜란 병자호란의 저자 임용환 박사님을 모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지정학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을 했을 때만 해도 사실 공교롭게도 이게 제가 박사님하고 녹화한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걸 여쭤봤어야 되는데 근데 러시아는 심각하게 당황한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 포크로우스키로 진군을 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황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뭐 일단은 그 쿠르스크 쪽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나름 이제 방어선을 구축하는 형태고 그 주변으로 이제 러시아 이제 현지 병력, 진기병들 부대가 들어갔다가 잘 안 되니까 뭐 아프리카에는 용병을 뺐다. 그러면 동부 전선에 있던 예비대를 돌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그 동부 전선에서 만약에 이 선에 있는 부대들을 보냈으면은 거기가 제가 재봤더니 한 700km가 넘어요. 와. 뭐 700km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대가 저기 사단 단위가 700km를 이동하려면 준비하는데도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포진하고 지형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거의 시간이 꽤 걸리죠. 사실 한 달 가까이 걸릴 수도 있는데 뭐 한 달 후면 또 라스푸티차니까 그쵸. 공세를 빨리 하려면 지금 그쪽에 모여야 되는데 막 서두르면은 뭐 이번 좀 늦으면 뭐 그 다음부터 공세가 시작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언제 할 건 뭐 그쪽 사정이니까 네. 알 수가 없고 중요한 거는 쿠르스크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방어와 역습 정도로 구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일설에는 처음에 모스크바까지 가지 않냐. 맞아요. 뭐 근데 그거는 또 이제 과장된 얘기고 처음부터 그걸 갈 마음도 없었을 것이고. 저는 한 열흘 정도 달에 한 달 정도 있지 않을까 버틸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예측을 할 때는 큰 예상과 구도와 노림수 의의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설정하는 건데 네. 이제 이게 특히 이번 경우처럼 이제 뭐 서로 치킨 게임처럼 시작이 되면 이거는 판단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치고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A, B, C라는 목적을 설정했다. 네. 그렇더라도 A, B, C를 어느 정도 달성할 거냐. 뭐 그런 거는 현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버틸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은 뭐 여기 선에서 대체로 머무르면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러시아군이 뭔가 좀 서투르게 공격을 해준다면은 뭐 역습으로 좀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런 걸 바라는 것 같고 이쪽으로 병력을 뺐으니까 당연히 동부 전선은 약화되는 건데 근데 이제 네. 문제는 여기서 이제 병력 운용 계획의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군의 예비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신병들을 모집했다고 했을 때 신병들이 뭐 오늘 모아서 내일 전선에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훈련도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어느 정도 훈련된 병력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뭐 이런 또 수급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수급 계획에 따라서 배치하는 거니까 그건 이제 디테일한 문제라서 우리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처음에는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압력이 어느 정도 완화된다면 우리가 2선 2급 부대를 보내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뭐 격퇴를 하지 않고 좀 후퇴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회복하면 되니까 네.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까지냐 이런저런 것들을 계산해서 배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선 부대 훈련소를 마친 2선 부대들이 있어요. 4주를 훈련받았던 2주를 훈련받았던 뭐 한 달을 훈련받았던 이런 부대를 가지고 당장 공격을 진행하면 희생이 엄청나요. 이런 부대를 빨리 전투에 익숙하게 하는 방법은 방어전에 투입하는 거예요. 방어전. 예, 그것도 전선이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의 방어전. 뭐 이렇게 되어서 병사들이 어쨌든 그 군대는 실전을 겪어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되고 특히 공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2급 부대를 넣어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 네. 러시아군의 압력, 뭐 우크라이나군의 대응 이런 걸 계산해서 계획을 짜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뒤로 밀리고 뭐 이렇게 저기 희생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희생을 보지 않고 군대를 성장시킬 수 있다면 이 정도 후퇴는 감수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식의 계산이 있었겠지. 그거 없이 그냥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야 여기서 한번 치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전쟁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만약 했다면 그건 정말 지금 엉망인 거고요. 물론 내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또 이제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을 이제 반격 작전을 했는데 뭔가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목표가 일설에서는 뭐 가스관을 끊어가지고 경제적 타격을 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던데요. 글쎄 뭐 전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수적 효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한두 개인가? 예를 들면 뭐 포로를 잡았더니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엄청 유명한 영화 배우를 잡았다. 네. 근데 얘가 갑자기 막 이렇게 저기 변절을 해가지고 뭐 노래라도 막 부르게 그러면 그 효과는 또 뭐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전쟁에서는 다양한 일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모스크바까지 치고 나간다거나 이거를 토대로 러시아 전역에 어떤 굉장한 그 타격을 준다거나 아니면 동부전선에 있는 군대를 끌어다가 여기서 함정을 파서 완전히 섬멸한다거나 뭐 이런 목적이었다면 쿠르스크에서 뭐 아주 오래 버텨야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진격해야 될 것이고 엄청난 그 뭔가 전투를 벌여야겠죠. 네. 그리고 쿠르스크 방어를 포기하고 본토로 돌아온다면 대실패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작전은 저는 진짜 처음에 한 열흘 정도 생각했었어요. 잠깐 들어가는. 예, 잠깐 들어가서 뭐 어느 정도 사기 올리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세게 버틸려는 기미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거기 있는 러시아군 병사들이 어떤 수준인지 그런 디테일까지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저쪽이 좀 약하대, 기습 효과는 있겠어. 이런 것까지는 얘기하지만 정말 붙어서 얘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건 아마 우크라이나군도 정확히 예측 못했을 거예요. 가봤더니 완전 우합지질 수도 그러니까 있는 뭐 거고. 이럴 수도 있는 거 등등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진행해 나가면서 하는 과정인데 제가 볼 때 첫 번째 목표는 일단은 조금 우크라이나 전망에 대해서 회의적이 돼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나 그 서방의 사기를 복돋는다는 거. 네. 그리고 러시아도 이제는 굉장히 좀 이제는 좀 지쳤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이나 어떤 반전 여론이나 푸틴의 리더십을 약화시킨다는 거. 이런 것이 주 목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제일 애매한 부분이 이제 동부전선에서의 압력을 완화시킨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 채널에서 얘기할 때는 나 혼자 찍으니까 좀 바빠요, 내가. 그리고 얘기가 막 길어지면 이것도 내가 편집해야 되니까 네. 시간 없고.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자세하게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건 내가 편집 안 하니까 마음 놓고 얘기한 다음에 이제 편집하는 분이 고생하면 되는데 나 혼자 할 때는 이거 가만있어 봐. 이거 얘기 꼬이면 이거 나중에 편집할 때 힘든데. 맞아요. 그리고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그쵸.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좀 자세하게 못했는데 동부전선에서 병력을 빼서 압력을 완화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동네 애들 싸움도 아니고 러시아군도 상황을 보고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이 빠졌으면 우리도 여기 이만큼 갈 수 있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움직일 거기 때문에 러시아군도 바보가 아니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여기 있을 때 동부전선에 있는 주력 부대를 완전히 뺀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쪽이 약해서 우리가 좀 더 전략적인 목표, 좀 충격적인 목표 또는 러시아군의 와해 상황이라든가 러시아 국민들의 민심이 생각보다 크게 동요한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러시아군이 어느 정도 빼야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빼느냐는 것도 또 양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마 서로 피차가되 예상을 못해요, 이거는. 그래서 하면서 뭐 러시아도 일단 그쪽 병력을 빼기 싫으니까 이쪽 병력으로 한번 넣어봤는데 생각을 잘해봐야지. 야 이걸로 공격했다간 그러니까 징병부대 전투 경험 없는 부대로 공격했다가 뭐 우크라이나를 몰아내도 한 10배의 희생을 겪는다면 이건 뒷감당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계산 속에서 병력 운용을 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이 전쟁의 특이한 게 이제 방학이 있잖아요, 항상. 겨울방학, 봄방학이 네. 있어가지고. 라스푸티차. 네, 이 방학 올 때까지의 전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강 이런 속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동부전선에서 러시아 병력을 빼는 게 기본적인 목적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러면 좋고 아니면 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C 플랜, D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서방 측과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사기를 올리는 것, 또 러시아에 충격을 주는 것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성공적이었다, 혹은 뭐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런 건 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보세요? 이제 이번 전쟁에서도 뭐 이게 실패 아니냐 성공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실제로 할 때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음식점을 한다고 쳐봐요. 네.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의 기준점이 뭐냐고. 예를 들면 거의 본전이다. 네. 뭐 손해를 왕창 봤다. 이익을 보게 됐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었다. 한 달에 1억씩 벌었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손해를 봐도 성공일 수는 있어요. 오. 제가 재산이 한 1조 원 있는데 네. 그래도 이거 심심하니까 안 되겠다. 재미삼아 사업을 좀 해보자 했는데 했더니 뭐 아이고 난 도저히 못하겠네. 이랬으면 이건 실패인 거고요. 해서 손해를 뭐 한 20억 봤어. 근데 야 이거 해보니까 이거 재밌네. 이거 앞으로 잘할 수 있겠네. 경험으로. 그렇다면 그건 또 성공인 거죠. 물론 그렇게 재밌네 해갖고 이제 큰 판 벌렸다가 쫄딱 망하면 이거는 이제 대실패인 거고. 네. 이분이 아 이거 한 20억 손해 봤는데 이거 재밌네. 앞으로 사업하면 되겠네. 이래서 해가지고 한 2조 벌었다고 그러면 대성공인 거고. 그렇죠. 아니 뭐 100억 벌었다고 해도 성공인 거고. 아니면 1조 원 있으면 20억은 이자도 해결되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뭐 그냥 뭐 손해고 뭐고 즐겁게. 맞아요. 그래서 뭐 카페도 하고 그러다가 뭐 저기 부인도 만나고 그랬으면 돈이 무슨 상관이야. 맞아요. 그 어차피 돈은 딴 데서 벌리는데 이자만 갖고도 20억 넘겠다. 그러면 20억 써서 내가 친구들 사귀고 뭐 연애도 하고 그러면 신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성공이다 실패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말해요. 이런 전략적 상황 속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면 가시적인 지표요.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열흘 만에 후퇴했다. 네. 또는 뭐 라스푸티차까지 견뎠다. 이렇다고 했을 때 후퇴했으니까 이건 실패야. 네. 뭐 예를 들면 쿠르스크에서 버텼는데 네. 영토를 서울시만큼 먹었는데 동부전서 러시아군이 공격해 와서 뭐 경기도만큼 먹었다. 다 먹었어. 그러면 이건 우크라이나 실패는 꼭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어. 다만 경기도만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으면서 전략 요충을 빼앗겨서 우크라이나 동부를 통째로 날리고 이제 만약 저기 도저히 전쟁에서 더 싸울 수 없게 됐다. 그러면 대실패인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의 지표들이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틀에서 보고 이제 가을까지 가서 보고 이제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또 하고 보니까 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자꾸들 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네. 그리고 전략적 목표가 여기까지다. 그렇다면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또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봐야 한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또 그런 의견도 있어요. 동부 지역의 러시아군이 이제 공세를 강화하다 보니까 이거 젤렌스키 무리하게 괜히 반격해서 동부 지역 약화시켰다가 동부 지역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좀 크게 무너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정말로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 가지고 네. 도시가 이게 떨어졌다.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군이 주력하고 있는 쿠판스크하고 포크로우스키는 중요한 전략 요충이긴 해요. 네. 그래서 포크로우스키하고 쿠판스크가 완전히 함락된다면 네. 우크라이나군은 상당히 큰 손실을 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함락되고도 러시아군이 여력이 남아야 돼. 그런데 러시아군이 이렇게 오면서 동부 전선에 있는 주력 부대들이 지쳐버리고 네. 만약에 예비대 좀 있던 거는 쿠르스크로 돌려서 어떤 2차적인 공세를 가할 수가 없다면 그거는 이제 또 다음 라운드를 이제 기다리는 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 서로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면적, 뭐 죽은 사람 숫자 이거 갖고 따지지 말고 이런 구조가 됐을 때 여기를 빼앗겨서 우크라이나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서방에 이거 안 되는 전쟁 아니니 이렇게 되는 경우와 여기를 해서 올라가는 사기와의 상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병력 운용에서도 러시아가 만약에 그 쿠판스크와 포크로우스키를 완전히 함락해버리고 추가적인 진격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면 이건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사실 도시 하나
스탈린그라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독일군이 압도적인 병력이었고 네. 러시아는 거의 총도 안 든 군대들 집어넣으면서 버티다가 나중에 주력 부대를 넣어서 스탈린그라드를 장악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엄청난 화력 때문에 뭐 거의 도시를 초토화시켜 버리고 하지만 시가전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물론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전혀 병력이 없어가지고 뭐 쿠판스크 같은 게 뭐 들어오는 순간 무너진다. 그럼 얘기는 달라요. 그러나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도시 하나를 완전히 함락하는 게 가을 라스푸티차 올 때까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정말 시가전 단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한 실패다. 이건 성공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 1라운드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라스푸티차가 끝나는 시간까지 양쪽 군대가 어떻게 보강이 될 것인지 보강할 여력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승부의 다음 라운드를 좌우하는 게 되겠죠. 전쟁은 단판 승부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겨도 저기서 더 많이 점수 땄으면 괜찮은 거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적의 전력과 전투 의지, 국가의 전쟁 수행 능력을 얼마나 소모시키느냐의 문제죠. 소모시키느냐. 박사님 지난번 저희 웅달책방 인터뷰에서 전쟁의 승패는 어떤 국가가 먼저 부서지냐의 싸움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제는 좀 두 국가가 정말 서로가 부서지는 정말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막바지 단계라고 하면 이제 곧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훗날 이 전쟁을 정리한다고 했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설정한다면 이제 3단계가 시작됐다. 이 3단계가 일주일 만에 끝날지 10년을 갈지까지야 우리가 예언할 수는 없는데 전쟁하는 걸 보면은 이제 3단계로 돌입한 것은 맞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상담력이라는 건 양쪽 다 이제 좀 피곤해 지쳐가고 손실들이 크고 그러나 전쟁은 이게 끝내긴 힘들고 싸움이 이게 나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서 그만두면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그렇죠. 판돈 다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가서 떼돈을 벌려고 들어갔는데 그다음 중간에는 본전 생각하고 이제는 이게 손실은 이제는 이겨도 이게 손실을 극복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러나 더 큰 손실을 볼 수는 없지 않냐. 뭐 이런 단계의 3단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인간은 독해서 나중에 가면 이제 4단계에 나올지도 몰라요. 그거는 이제 가는 걸 봐야 알겠지만은 이제 모두가 이게 큰 손해가 오겠구나. 그리고 이제는 좀 뭔가 빠져나갈 거를 생각해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는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후반부에 들이섰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조금 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상황에 따라서 또 교수님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